전액 같은 경우는 엔캠이 이미 낸솔에다가 ESS 전액을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전액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준비 좀 돼 있어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ESS 쪽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한해서 양극재 쪽보다는 전액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 더 효율적이다.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수혜받을 K 배터리 섹터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관세, 요게 지금 뭐 하루하루가 뉴스가 좀 많이 좀 달라지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대중 관세가 최고 245%까지 부과가 된다, 요거 뉴스가 나왔는데, 추가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 이전에 부과됐던 관세에다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은 추가 또 관세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품목 관세가 있고, 요게 페탄일 관련 20%, 또 추가적으로 상계관세까지 합쳐서 245%가 부과된 품목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주사제랑 바늘 정도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176% 정도 확인됐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 것들이고, 이건 사실은 관세율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도 결국에는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거라서, 이게 사실은 거의 뭐 무역은 단절된 수준의 관세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지금 전략이 베센티를 중심으로 해서 한 70여 개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하는 국가와 중국과의 어떤 외교의 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우회 수출을 못하도록 협상국가에 방지를 하는 그런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의 싼 원재재가 그 나라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은 중국 기업들이 70여 개 협상국에 생산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베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협상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같이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 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중에 특히 K배터리와 이슈가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은 상계관세도 있습니다. 배터리 상계관세도 있지만은 자동차 쪽 관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쪽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K배터리 기업들과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당히 민감해요.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그대로 지금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관세 이슈는 그나마 지금 전액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캐나다에 이제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거나 국내 생산이 차이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백항쿠아 공장이 이번 돌아오는 5월부터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거 세 번째 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은 이제 완공이 된 상태인데, 에코프로비엠은 그래서 27년도 캐파 가이던스를 2030년까지 지연시킨 상황인데, 그 2030년 가이던스도 지금은 불확실성이 생겼고, 그 가이던스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항화 공장 같은 경우도 이미 한 차례 완공 시기를 연기했어요. 27년까지 연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연기가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언제 재개될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나름의 이제 재개 일시적인 거라서, 그때는 이제 이런 관세 문제라든가 고객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중단이 됐던 부분이라서, 제 나름에 대해서 회사 편에 서서 실드를 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에코프로비엠의 내부적인 문제, 전략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관세의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이건 좀 첫 번째, 두 번째랑 좀 달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2030년도의 가이던스를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가가 더 전액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 약한 측면이고, 오늘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오늘은 이제 4월 16일이죠. 4월 15일자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시사했다 하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애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뭐 이런 것도 추가해, 자동차 부품을 자국에서 생산하는데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 유예가 좀 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자동차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쪽
쉽게 배터리 산업 기업들이 주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이제 자동차 관세 외에 또 상호 관세가 있잖아요. 상호 관세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중국산 배터리가 관세가 176%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게 그 ESS 분야가 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있는데 양쪽 다 물론 상당히 영향을 주겠지만은 특히 ESS 쪽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 관세 이슈는. 왜 그러냐면 전기차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ESS 같은 경우가 이미 상당히 거의 중국산 배터리 거의 장악을 한 상태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가 훨씬 더 싸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 경쟁이 훨씬 더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ESS에도 AMPC를 받거든요. 그 AMPC를 받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내려가도 원가가 내려가는 정도고 판가는 유지가 돼요. AMPC들도 그 받기 때문에 모듈당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는 광물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판가도 같이 내려가는데 ESS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진이 훨씬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를 상당수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IRA 법성에서의 그 FOC 기준을 좀 많이 봤거든요. 비FOC 나라의 비율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ESS는 그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FOC 관련 소재를 써도 되는 거예요. 중국산 양극재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수혜가 안 되는데 전액 같은 경우는 뭐 엔캠이 이미 이제 그 엔솔에다가 그 ESS용 그 전액을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전액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준비 좀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기차용 배터리보다도 ESS 쪽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대중 상호 관세 쪽에서의 가장 최대 수혜 기업들은 배터리 섹터에서는 배터리 기업 셀과 전해액입니다. 특히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자체 보조 자료를 낸 거는 그 ESS와 LFP 전해액에 그 동시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고 관세가 더 올라가가지고 176%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26년 되면 또 올라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엔캠 같은 경우가 엔솔이 지금 ESS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전액을 100%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수요가 된다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ESS 배터리에 전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2배 이상 들어가요. 3원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단가가 좀 그 3원계보다 낮은 측면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엔솔이 엔캠의 그 LFP용 전액을 좀 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캠은 그리고 그 AESC에게도 아마 공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엔캠 같은 경우가 ESS용 전액 쪽에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들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특히 엔캠 같은 경우가 이제 ESS 시장에서 그 미국과 중국에 모두 현재가 된 상태라서 일단 고객을 거의 다 확보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와 그리고 전액 기업들은 다 미국 현지화돼 있잖아요. 다 공장을 다 지었고 그리고 덕산테크피아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10만 톤까지 캐파를 지었고 20만 톤까지 확장 예정이고 엔캠도 10만 5천 톤의 캐파를 진 상태에서 올해 연말까지 15만 톤 캐파 증설하고 그 내년까지 20만 톤 하고 2027년까지 70만 톤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대략 하여튼 이 관세율이 지금 4월 10일자 기준으로 중국산 전액 제품의 관세율이 155%예요. 이게 지금 더 올라갔을 텐데 중국 기업들이 기존에 막 덤핑 전략으로 막 할인해서 막 어떻게든 팔았는데 이런 누적 관세라고 하기 때는 가격 캠이라든가 덕산테크피아 이런 그 미국에 있는 현지 동아기업이라든가 솔브레 홀딩스 같은 그 현지 생산 기업이 압도적인 가격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에서 전액 기업들이 반등이 강한 이유도 바로 이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 이슈에서 가장 자유롭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전액의 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리튬형 기업인 중앙총단 소재도 같이 급반등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3자 배정, 100억 3자 배정에 대한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대중 상호 관세의 수혜가 전액 기업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EU랑 중국 간의 전기차 상계 관세 협상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어떤 중국에 유리하게 타겟 됐을 경우에는 다시 배터리 셀과 양극재 기업들은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액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쪽 이슈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EU와 중국 전기차 간의 그 상계 관세 재협상에 대한 노이즈에서 이슈에서 자유롭고 미국의 대중 관세의 최대 수혜 섹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트럼프 관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전액 섹터가 지금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 쪽은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그런 노이즈 특히 캐나다 관세 그리고 이제 EU와 중국 간의 전기차 협상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아마 반등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1분기의 실적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코스피 이전 재신청이라든가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도에 가이던스가 좀 무너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2차전지 섹터의 주가가 그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좀 반등 좀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주가가 오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타 섹터랑 좀 섞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액 기업들은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양극재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소재 업체들은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전 쪽에서의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전액과 리튬 기업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2차전지 한해서 국한한다 그러면은 양극재 쪽보다는 전액 쪽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은 더 효율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배터리 업계의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 덕산테크피아가 3월 17일자에 다시 보도자료를 좀 냈었어요. 몇 개 냈는데, 덕산 자회사 덕산 일렉테라가 북미에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6만 톤 캐파 준공했고요. 올해 2월까지 설비 개선이라 추가 자동화 공정 도입을 해가지고 연 10만 톤까지 생산 캐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공사를 20만 톤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믹서만 넣으면은 바로 이제 증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상태고, 요게 이제 1월달에 준공식을 했는데, 이제 뭐 그 센트럴 글라스 그 6만 톤 계약한 곳, 그리고 CATL, 고시안, 그 ASC, 포드 관계자들 좀 왔고, 그리고 이제 뭐 테네시 상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계 관계자들 해서 한 90여 명 지금 참석을 했고, 복스 글로벌 배터리 완성차 업체와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센트럴 글라스랑 그 텐치와 이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북미에서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이 사진이 그 테네시 공장입니다. 그리고 덕산 테크피아가 이제 3월 31일에 이제 주주총회를 했는데, 그 주주총회 내용입니다. 그 요약을 했고요. 인터넷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남기셨어요. 그리고 텔레그램에도 있는 것들 제가 요약해서 보면은, 그 전액과 전액 첨가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첨가제는 본사에서 하는 거예요. 덕산 테크피아하고, 전액 사업은 국내 공장, 덕산 일렉트레가 미국과 국내에서 캐파를 갖고 있는데, 현재 북미는 테네시 공장이 10만 톤, 공주 공장이 1만 톤이죠. 미국 내 공장은 20만 톤까지 이제 그 인프라 공사 끝냈기 때문에 믹서만 들어가면은 생산이 가능한 거고, 3월부터 가동이 됐답니다. 미국 공장은 2분기부터 매출이 시작돼서 드디어 올해 이제 4월부터 2분기부터 전액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 얘기로는 현지 공장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이라서 관세 이슈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미국 관세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매년 센트럴 글라스와는 연 6만 톤, 최대가 6만 톤이에요. 6만 톤 이내 이제 계약이고, 틴틴 최소 1만 톤입니다. 그 최소 1만 톤 이상으로 해서 틴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협상이 근접한 고객사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미국 관세 이슈에서 기존 중국 업체들의 물량을 상당히 대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주 공장도 현재 1만 톤 생산이 가능하고 고객사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고객사들과 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덕산 일렉트레 전액의 그 첨가제를 덕산 테크피아가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액 첨가제 사업도 올해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매출 가이던스는 지금 정확히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덕산 테크피아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IR을 하는 회사라서 매출 가이드는 이를 잘 주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의약품 중간체, 우리가 이제 많이들 뭐 111을 많이 추천하지만은 고객사의 NDA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처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연간 뭐 1,000억 이상의 매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예상 매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이미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사랑 거래가 이제 발생하고 있지만은 당분간은 고객사 정보를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작년에 나왔던 그 보도 자료도 삭제가 됐고, 일절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 결과를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은 주로 낸드 쪽만 했는데, 올해부터 디램양 증설을 완료했고 연내 가동 목표로 추가 매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램양정의 로우K와 그 하이K형 전구체 같은 경우도 고객사양으로 물량 확보해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그 낸드 쪽 증착 소재인 HCDS 캐파 확장으로 해서 뭐 공장 증설 완료를 해서 반도체 소재 쪽은 올해 뭐 역대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도 추가 고객사 확보해서 약간의 소폭 정도 매출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두고 있고, 미국 관세랑 AMPC 관련해서도 아까 뭐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한다고 했고요. AMPC도 좀 유지될 것일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그 IRA 그 전기차 세액 공제는 잘 모르겠다. 근데 AMPC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AMPC 유지만 되면은 뭐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워낙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매출 가이던스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올해는 매출이 세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덕산 일렉트라에 대한 그 분할 상장 계획은 당분간 없다는 것인데 아마 이게 언젠가는 상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뭐 나스닥 상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고 현재 유동성이나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이 주주총회 내용이고 이게 이제 여러 후기에서 공유된 것들을 저는 다시 요약을 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K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진출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AMPC를 빼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적자 허덕이고 있지만은 이번에 1분기에 엔솔이 깜짝 실적을 낸 것도 결과적으로는 AMPC였거든요. 그 배터리 사업 자체는 아직은 소폭의 적자를 냈지만 AMPC가 이제 4,500이 넘게 들어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올해 현재까지 1분기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SK온과 삼성 SDI는 아마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상대적으로 AMPC가 좀 적게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 내 7개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리조나 공장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 이제 출하가 될 것이라서 내년 말에 보통 양산은 내년 말이에요.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난 인터배터리 때도 엔솔 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미국 내에 지금 상당히 캐파를 구축했기 때문에 선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본격화되는 게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건 2025년부터였는데 또 늦어져서 2026년부터는 이 미국 내 그 캐파 구축한 효과를 나타나게 될 거고요. 삼성 SDI도 그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1공장 조기 가동됐고 2공장과 그리고 지행 공장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온도 주로 현대차 그룹이랑 지금 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여기서 이제 배터리 생산하고 있어서 이 배터리 3사가 결과적으로 현지 진출을 통해서 지금 이제 관세 장벽만 잘 쌓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2026년도 기준으로 캐파만 봤을 때는 한 76% 점유율이거든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ESS 시장도 상당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엔솔과 SK온, 삼성 SDI 공장 리스트고요. 사실 이 3공장은 지금 GM이 아니라 이제 엔솔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캐파들이 있고 그 시기별로 있는데 그 25년도 올해 현재 캐파 기준으로는 보면은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에서 76.8%고 일본에서는 23.2%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업체는 23.2% 줄고 중국은 16.9%죠. 여기 25년부터 캐파 기준은 76.8%고 내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3년도에도 전망했던 게 대략 한 80% 정도의 점유율을 미국 시장에서 가질 거라고 봤거든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전망했던 것보다 약간은 줄었어요. 약간은 줄었지만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26년부터는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이런 고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세익이 엔솔이 그대로 입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LFP 배터리 주로 이제 생산을 할 텐데 보션 하이테크가 지금 법적 소송이 이제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관세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정치권에 자꾸 반대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일단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미시간주에 엔솔 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 2월달에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수급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수입이 59%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관세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1월달에는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이 14.8% 늘었어요. 그런데 2월달에 58.8%가 급감을 했습니다. 1월에서 2월 이 두 달간에 미국 전체 배터리 수입은 23.1% 늘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폴란드 등 폴란드에도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배터리가 수입이 한 128%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3.1% 정도로 증가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자체는 늘었지만은 중국산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기간에 중국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기존에 68.8%에서 42.3%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ESS까지 포함하게 되면 ESS 쪽은 거의 90% 때문에 포함하게 되면 수입액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수입 부분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대부분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달에 10% 추가 보편관세 부과하고 또 월 3일부터는 이제 자동차에서도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마 유예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상기 관세만 73.4%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전 관세까지 합치게 되면은 중국산 그 리튬 배터리 관세가 176%입니다. 이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중국산 배터리는 아예 그 미국 진출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엔솔, 삼성, SJ, SK온의 국내 배터리 3사가 다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기가 올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완화되거나 뭐 그러겠을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반감이 되겠지만은 현재로서 지금 그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한데 IRA 보조금이라든가 FOAC 규정 이거보다도 이 관세 이슈가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도 비싸게 될 수도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제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원가 상승률과 원자재로 들어오는 원가 상승률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제품으로 들어올수록 훨씬 더 비싸죠.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원자재로 들어와서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중국에서 완성품으로 관세를 맞고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이 높게끔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들어서도 미국 전기 시장 견적에 성장하고 만큼의 중세 배터리, K 배터리가 다 대체를 하면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보면은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관세 이슈에서 더 자유롭고 유리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배터리 셀과 전액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중관세, 상계관세에 가장 지금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지금 LFP 배터리가 그러니까 ESS 쪽도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생산 계파도 가장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이제 엔솔이 가장 유리한 위치라서 그래서 배터리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대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고객사 분포도 가장 좋아요. 소재단에서는 전액 쪽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덕산테코피아 또 이제 뭐 엔캠도 나쁘진 않다. 개인적으로 엔캠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메단인이라든가 500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엔캠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 덕산테코피아 엔캠 그리고 엔캠의 관계사인 중앙창동 소재 이 세 기업 정도를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탑픽 종목들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